힘과 평형 봅시다. 3페이지에 스칼라형과 벡터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평형이란 말은 그 이퀄리브리움이야. 이렇게 안정된 상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등식 A와 B가 같아져서 변화가 없는 상태. 평형 상태라고 해. 오늘 주로 다룰 거는 토크라는 걸 배워서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이제 평형 상태, 안정된 상태에 있는 걸 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토크를 다루려다 보면 방향성이 중요해서 조금 이제 또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스칼라와 벡터 얘기 좀 해줘야 돼. 수학인데 벡터 얘기 잠깐 하면, 그러니까 물리를 이렇게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크기도 중요한데 뭐 질량이 크다 작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줬다 왼쪽 방향으로 줬다 되게 중요하거든. 그다음에 뭐 운동량이 뭐 오른쪽 방향으로 또 왼쪽 방향으로 뭐 변화가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게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어. 그거를 막 숫자로 다 표현하려니 너무 힘들고 왼쪽 오른쪽도 짜증나고 뭐 동서남북 북동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방향을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기준점 특정한 위치를 하나 이렇게 정해. 위치를 하나 특정하는 순간 내가 기준점에 서 있는데 특정한 점을 바라보는 거리가 존재하고 방향이 존재하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직각잡기였으면 예를 들어 3,4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한 5m 떨어져 있어. 근데 동경으로부터 각도가 뭐 세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제 극좌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성까지 표현하고 싶은 거야. 방향성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극좌표를 쓰는 방법도 있고 직각좌표를 쓰는 방법도 있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데이터가 쌍으로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같이 표현하면서 방향도 같이 표현해야 돼. 오른쪽 방향으로 5N을 플러스 5 이렇게 쓰잖아. 이 플러스도 데이터야 사실 알고. 그런 것처럼 스칼라는 뭐 5kg, 뭐 시간 뭐 7초 이렇게 그냥 숫자 하나 던지면 그만이지만 벡터라는 좀 복잡한 물리력을 다룰 때는 그게 뭐 속도든 아니면 뭐 힘이든 아니면 운동량이든 이런 거 다 벡터거든.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 자체는 크고 작느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건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개는 벡터는 순서쌍으로 표현돼요. 최소한 한 쌍이, 그러니까 숫자 2개 이상은 들어가. 꼭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더하기 빼기 부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어쨌든 데이터가 한 개로 뭐 1, 3 이렇게는 안 되고 벡터로는 여러 개로 표현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 다루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숫자 2개로 표현하는 것들을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뭐 3,4를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 할까 4,3을 나타내는 뭐 위치 벡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걸 이제 연산하는 작업을 할 거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니 힘이라고 치면 이렇게 보라색 방향의 힘과 녹색 방향의 힘으로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당기면 물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합쳐져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힘의 합력을 공간상에서 이제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 나아가서는 대학교 가면 3차원에서 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이렇게 복잡한 방향성을 다루다 보니 벡터가 필요하다. 숫자 몇 개 더 해서는 안 된다. 3 더하기 4 그것도 한계가 있지.
순서상 방금 한 것처럼 3,4와 4,5를 더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걸 벡터의 연산 이렇게 불러요. 아주 기초적인 연산만 배울게. 벡터의 합이 있고 벡터의 차가 있는데 벡터의 합은 방금 한 것처럼 사각형을 평행사변을 그려가지고 더하는 게 벡터의 합이야. 근데 벡터의 차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개의 벡터의 시작점을 시점이라고 해. 이걸 점점이라고. 시점을 두 개를 붙이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 그러면 머리에 화살표를 하는 건 벡터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큰 의미는 없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만약 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연산법부터 빼기를 들고 오는 걸 집중해야죠. A를 누가 들고 왔지? B가 들고 왔지. 그럼 B가 들고 와서 E가 시비를 거는 거야.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쪽으로 해주는 게 벡터의 차예요. 벡터의 차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벡터는 똑같은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어도 만약에 B에서 A를 빼라 그러면 누가 빼기를 들고 왔어? 뒤에 빼기 B가 빼기 A가 들고 왔잖아. 그래서 A에서 스타트해서 B로 가는 벡터를 그려주는 게 벡터의 차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니들이 궁금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보면 내가 직관적으로 여러분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잘 들어봐. 인공지능이 이제 언어 모델로 여러분들 뭐 챗GPT나 제미나 이런 거 쓰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내부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벡터로 구현을 해. 물론 지금처럼 뭐 순서상 몇 개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1000차원 이상. 한 개의 단어에 1000차원 이상 어떤 경우에는 억 단위로 숫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라는 단어, 남자라는 단어를 벡터로 표현해서 중간에 띄우고 남자 벡터, 여자 벡터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공간상의 하나의 위치를 갖거든요.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도 한번 띄워볼 거야. 그리고 여왕이라는 단어가 띄울 건데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연산에서 얻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여왕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 여왕이라는 단어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너희는 벡터를 배운 적도 없고 벡터의 연산은 더더욱이나 배운 적이 없잖아. 근데 할 수 있어. 인간은 그런 벡터의 감각, 벡터 공간에 대한 감각이 이미 있어. 이 남자 왕이 맞았어. 합 벡터와 차 벡터로만 표현해. 주어진 벡터는 이 세 개. 우리 이걸 추론하는 거. 남자 여자 차 벡터랑. 그렇지.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남자에서 여자. 빼기를 누가 들고 가야 돼? 여자. 이렇게? 남자. 그렇지. 여자에서 남자 벡터를 빼야지. 그럼 어디에 더해? 그렇지. 그러면 영추. 그 계산해서 보여준 거야 너한테. 계산해가지고 확률 계산을 또 다 해. 통계적으로.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그 다음에 보여줘. 옛날의 숲속에 왕과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이럴 확률보다 옛날의 숲속에 왕과 성의 왕과 여왕이 살았습니다. 왜냐면 많은 글들을 분석해보니까 남자 여자가 한 문장에 같이 붙어서 많이 나오고 왕과 여왕이 한 문장에 붙어서 많이 나왔어. 근데 이 딱 거리의 감각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 남녀의 갈등 구조를 다루는 스토리였는데 왕이 나왔으면 당연히 마땅히 여왕이 통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아웃풋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기기가 어떻게 하냐? 연산을 통해서 하냐. 그래서 다시 정해볼게. 남자라는 벡터에서 뭘 빼고 여자라는 벡터에서 뭘 빼고 남자라는
언어들 자체도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언어를 생성해서 우리들 보여주거든. 구글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거 나와. 여왕, 왕, 남자, 벡터 뭐 이렇게 검색하면 과정이 나올 거야. 근데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들, 단어들, 심지어 문장들을 요즘에는 책을 통째로 벡터 공간에 올려놓고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유사 코사인 유사도라고 추론하거나 찾아내거나 검색하는 게 가능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BTS 검색하면 BTS만 나오고 슈가를 검색하면 슈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 기계적으로 나왔어. 슈가 검색하면 당뇨병 나오면 슈가 맛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거든. 게 나온단 말이야. 이 단어가 들어가면 나온다고 얘도. 근데 요즘에는 슈가를 검색하면 뭐도 나오니? 혈당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BTS다. BTS 검색하면 슈가도 나와. 왜냐면 얘네가 두 개가 벡터 공간에서 근처에 있어.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를 싹 잡아서 다 보여줘. 이거를 의미 검색이야. 의미 검색. 시멘틱 설치. 이게 왜 가능하냐? 벡터 공간에서 근처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 통계적으로 여기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 이 각도가 작은 걸 연산으로 구할 수 있어. 그걸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 이거를 나중에 기하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이렇게 이용한다. 벡터끼리 연산해서 실생활 실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도 그런데 물리는 벡터를 너무 좋아해. 벡터 연산을 정말 많이 하거든. 자, 4페이지에 보시면 벡터의 합과 차의 연산이 나와 있고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이거를 감각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벡터의 합은 두 개의 시점을 붙여서 평행사를 만들고 이걸 약간 바꿔서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 뱀 두 마리가 있는데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면 시작과 끝만 보면 이것도 벡터의 합이야. 평행사인으로 그려서 풀 수도 있지만 뭐로도 풀 수 있어? 삼각형으로도 풀 수 있어. 그 대신에 이 시점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 벡터는 옮길 수가 있어. 같은 거야. 평행사배련법, 삼각형법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벡터의 합의 연산은 이렇게 가능하다. 벡터 차는 아까도 얘기했지. 시점 붙여놓고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제 5페이지 드디어 돌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네요. 예전에는 국어 과정에 돌림님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여기 원래는 어렵게 되면 안 되는데 새로운 과정은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옛날 그 물투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으로 내버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원래는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항상 첫 해에는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공부를 좀 세게 하자. 물체를 이렇게 평행하게 밀면 물체가 평행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배워가고 물체를 이제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 어떻게 이제 변형을 줄 거냐. 축이라는 걸 하나 주고 축은 기준이 되는 엑시스를 말하는 거야. 축. 뭔가 물체가 돌아갈 때 돌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지. 축, 엑시스. 이걸 두고 물체에 힘을 가해. 그러니까 목질 나무 막대기에 있는데 못질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한 건데 축. 그리고 힘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할까? 그러지 않아. 돌기 시작해. 이게 미친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 그렇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게 방향성이야. 그래서 막 짜증이 날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네, 왼쪽으로 갔네 이랬는데 위쪽으로 갔네, 아래쪽으로 갔네. 지금은 시계 방향이라는 방향을 만든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쪽으로 힘을 줬어. 이렇게 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위쪽으로 줬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래쪽으로 주면
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얘가 돕니다. 여기는 방향성이 두 개밖에 없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 두 개는 엄연히 물리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여러분 답을 쓸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분별했어요. 자, 힘을 하나만 줄 리가 없잖아. 힘을 여러 개 줄 거야. 자, 이번에는 축을 이렇게 주고 오른쪽은 위쪽으로 힘을 주고 왼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줬어. 그럼 당연히 어디로 돌겠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지? 얘하고 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방향인 거야. 선생님 얘는 위쪽이고 아래쪽이잖아요. 회전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회전의 영역에서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이해해줘야 돼. 여기서 좀 힘들 건데 둘 다 시계 방향으로 기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 둘 다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 만약에 크기가 같고 여기 자경적 축과의 거리가 똑같으면 오히려 얘는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얘 두 개는 방향이 다른 거야. 같은 데서 다 위쪽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전의 영역에서는 두 반대인 거야.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두 개가 상쇄가 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거 조금 섬세하게 다루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대충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 개념을 하나 만들 건데 그게 바로 토크. 나 이거 아직도 와닿지 않아. 우리 어릴 때는 토크로 그냥 배웠거든. 근데 돌림 행위로 배울 건데 북한 말 같아. 돌림 행위로 아직 좀 어색해. 그래서 나는 그냥 토크라고 할게. 토크는 그리스 문자로 타우로 많이 써. T가 생긴 거야. 근데 T라고 그러면 너무 시간 같으니까 타우로 쓸게. 앞으로도 타우. 토크를 이제 타우로 많이 쓸 건데 정의가 뭐냐면 이거 진짜 헷갈린다.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축으로부터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 축으로부터 힘을 적용하는 작용점이라고 하는 작용점의 방향을 일단 하나 확인해줘요. 이렇게 다시 축으로부터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의 방향을 확인해줘야 돼. 알겠더라고 표현해볼게. 그거랑 힘, 내가 준 힘 있지? 뭐 이렇게 원이라고 하자.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게 뭐야? 토크인 거야. 토크의 정의는 뭐냐면 토크의 정의는 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벡터에다가 뭘 곱한다? F1 작용할 힘을 곱한다. 그리고 방향을 약속했어.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약속이야? 정의야?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일단 정의하고 그게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R을 먼저 가. 이쪽 방향이지? F 이쪽 방향이지? 그쪽 방향 그러니까 먼저 R을 간다고 했어. R로 가. 그 다음에 F지? F로 가. 처음에 와닿지 않을까? 나 학교 갈 때 되게 짜증나서. R로 간 다음에 F 위쪽이지? 이쪽으로 가. 엄지가 남잖아. 그 엄지 방향이 얘 방향이야. 토크 방향은 그래서 R도 아니고 F도 아니고 두 개가 합성돼서 나온 방향이 토크 방향이야. 토크도 벡터다. 좀 어려운 벡터의 외전이라는 인상인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대학교 가서 배우고 방향을 알아. 이렇게 감지. 그래서 시계 반시계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래서 토크의 방향을 굳이 물어보면 위쪽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짜증나. 이게 3D잖아. 칠판에서 하기 되게 애매해. 3D잖아. R과 F가 만나서 나오는 방향. 근데 나오는 방향을 또 우리가 물리에서 표현을 해요. 칠판에 그려야 되니까. 화살표 촉 방향.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나오는 방향. 너는 만약에 기울인 디귿에 나오는 방향, 그럼 이렇게 생긴 걸 골라야 돼. 아니면 이렇게 X표제 얘기해. 화살을 딱 쐈어. 다트를 딱 던졌어. 멀어질 때 꼬리가 보이겠지? 이게 화살의 꼬리 모양이야. 들어가는 방향.
이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 정한 거야. 이거 우리 존중해줘야 돼. 네가 뭔데 저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학교가 정한 거야. 이거는 나오는 방향, 이건 들어가는 방향. 그렇게 정의를 안 하면 그릴 때마다 내가 3D로 그려줘야 돼. 그림도 시력도 없는데. 야 이게 R 방향이고, 야 이게 F가 이렇게 되니까,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반식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니들이 들어도 짜증나지. 일자리겠지. 그래서 근데 여기 좀 감각적으로 좀 빠른 애들이 있어. 3D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잖아. 스크루가 됐다. 그거 이제 해라.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향으로 기억하는 애들도 있다. 내가 하는 걸 할게. 내가 나한테 제안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아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 응? R에서 F, R로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 방향이 다른다. 얘는 토크가 들어가는 방향, 얘는 토크가 나오는 방향. 상승. 그거 지울 거야. 크기가 다르면요.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얘가 플러스 10, 얘가 마이너스 10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정하면 그럼 상쇄하면 되는데 플러스 10, 얘가 마이너스 5이야. 플러스 5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시계로 도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자, 지뢰와 축바퀴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뢰를 많이 내.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항상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지뢰이지. 지뢰에 받침대 지뢰 얘도 질량이 있어. 그 말을 언급 안 해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도 질량이 있다. 얘도 돌려는 성향이 있어. 중력이 있으니까. 그럼 짜증나? 나도 여기 오고 싶어. 그러면 얘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지. 얘도 지렛대가 받침대가 있고 이 지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막대기도. 그런데 얘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얘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사실 여기에 뭘 넣은 거야? 축을 넣은 거야. 받침대가 축이야. 받침대 이 끝점 여기. 그 얘가 어떻게 될까? 하나는 중력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경향인 거고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면 하나는 똑같은 중력이지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경향인 토크인 거야. 왜냐면 작용점과 축과 연결해줘야 돼. 이렇게 작용점과 축 여기 다치게 축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야 돼.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니까 얘는 들어가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니까 이렇게 돌겠네. 얘는 이 막대기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 축이 이쪽에 치우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겠네. 둘이 싸우겠네.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평형 상태다. 그럼 뭔 거야? 평형 상태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형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중력 mg에다가 이거를 r 크기를 r로 넣어서 r r을 곱한 것은 여기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쪽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mg에다가 r를 곱한 거가 0이 되면 평형 조건이 되는 거야. 반대쪽으로 넘기면 는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애들 이쪽에 담고 반시계로 돌리는 경향인 토크를 여기에 담으면 쌤이 될 때 평형 조건. 평형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평형 조건이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뭐도 많이 보면 지렛대가 받침대로부터 받는 힘 이거 볼 때가 있어. 그 수식이 하나가 더 나와. 자, 이렇게 있어. 또는 이걸 활용하는 거지. 요런 받침대도 여기 힘을 줘요. 수직한 힘이 있어. 또 여기 질량 있는 물체가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고 얘 자체도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여기 지뢰 자체도 여기 힘이 있어. 이거는 지금 토크 얘기하는 게 아니야. 힘의 평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토크 얘기. 돌림의 평형. 그래서 평형이 두 종류가 있어. 돌림의 평형이 있고 힘의 평형이 있는 거야. 힘의 평형은 뭐야? 얘가 제로섬 돼서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돼. 여기 작용점과 뭐 축까지의 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얘는 위로 올리는 힘, 두 개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력이 하나는 mg, 하나는 라지 mg. 얘는 항상 뭐랑 같아야 돼? 받침대가 밀어 올리는 힘, 수직한 것 같아야 돼. 그 받침대가 밀어 올리는 거라 이런 건 다 힘의 평형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대세는 섞는 거야. 섞어서 연립 방식 풀게 할 거야.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는 얘를 움직여. 가만히 안 둬. 여기 있다가 뭐 여기 있다가 뭐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돌다가 평형이다가 돌다가 막 이런 짓을 할 거야. 그럼 연립 방식 잘 풀어야겠지? 그치? 자, 한번 봐볼게요. 저희 페이지 하단에 지금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구하래. 뭐가 지금 우리 궁금한 되면 A를 몰라. A의 질량을 몰라. 그리고 받침대가 있어. 반대쪽에 B가 있어. B의 질량은 얼마? M. 그리고 거리가 여기가 D고 여기가 2D.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평형 상태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아랫방향, 얘도 아랫방향이지만 토크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얘는 작용점 그 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 고려해서 토크를 하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 돌리는 거야. 얘는 이렇게 R 벡터와 힘 F 벡터가 외축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얘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거야.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크게 같아요. 상세가 돼. 얘 첫 번째 탑 한번 해볼까? 타워 1 D 곱하기 얼마야 돼? 몰라. 네모라 갖게 돼요. 네모. 얘는 두 번째 토크는 뭐야? 2D 곱하기 mg. 그 두 개를 같아야 돼요. 근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2mg.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2m으로 추론할 수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렛대 원리도 사실 힘들게 돌아왔지만 너희 두 개 걸면 내가 두 개 묶어. 이게 두 개 묶어 같아야 돼. 근데 그 지렛대 원리는 돌림힘 평형이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한 경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왜냐면 물건을 한두 개만 달 건 아니거든. 뒤로 갈수록 너다섯 개 달고 막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 돌림힘으로 가면 안 돼. 뭐라고 그랬어? 힘의 평형을 뭐라고 했어? 여기 2m 여기 m. 아래 방향으로 중력 얼마 적용하는 거야? 3mg야? 그러니까 받침대는 얼마를 밀어줘야 돼? 왼쪽 방향으로 3mg. 3mg로 받침대가 위로 밀어줘야 힘의 평이 있는 거야. 동시에 축을 기준으로
돌림 힘 평형도 있는 거야. 평형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 그걸 늘 염두에 둬. 그래서 받침대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3의 무시. 넘어가세요. 7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예상하는 만약에 한 문제를 만약에 내려 한 내신에서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 한 문제 낸다면 나 이거 낼 거야. 너무 어렵게 이렇게 안 되고 뭐 토크까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냥 무게중심으로만 물어보면 되지. 그럴 때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제야.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인데 센터 오브 매스, 무게 중심.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한 점, 질점이라고 하는데 포인트 오브 매스. 여기에 물체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리를 다루면 되게 편해. 실제 점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지만, 한 덩어리지만 점의 형태로 놓고 물체를 다루면 거리하게 따지는 좋잖아. 이렇게 그 물체가 있는데, 너는 질점 여기 그냥 진양이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 막. 대충 너도 여기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해. 물체와 물체의 거리를 따지기가 너무 쉽잖아. 선생님이 제일 짧은 거리인가요? 제일 먼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무게중심 찾아. 그 무게중심의 모든 몰빵 해줘 다. 센터 오브 매스 질점. 그래서 그 점과 점사의 거리 그걸 이용해서 뭐 중력을 다루든 나중에 뭐 전자력을 다루든 뭘 다루든 다 그렇게 하자 이거거든. 물리 최상화에. 그래서 무게중심이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럼 실제 무게중심 어떻게 찾냐? 아무데나 일단 줄을 묶어. 줄을 망치 줄을 하나 묶어. 잘못. 대충 줄을 이렇게 묶어. 그럼 망치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겠어? 여기가 무겁잖아. 이렇게 되겠지? 줄을 이렇게 묶었더니 무거운 줄이 쳐질 거야. 그럼 후보가 무게중심은 이 중에 뭔가 하나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이 근처에서 하나를 또 아무데나 묶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다 칠까? 이렇게? 그 얘도 움직이겠지? 움직여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묶자. 이렇게 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 만나는 점 어디야? 뭐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두 개를 했으니까. 그게 무게중심이야. 그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구하시고 하면 함부로 두 개,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돼. 두 개를 묶어서 교차. 보이게?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상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스패너라고 하나?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어가지고 그 교차, 그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 범위 안에 바깥에 무게중심이 가면 무게중심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언스테이블하게 저렇게 오뚜기라고 표현할게. 오뚜기가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오뚜기 문제. 무게중심이 변역 안에 벗어나면 넘어질 수 있다. 자, 문제를 풀어야죠. 맨날 얘기하면 되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6번 같은 거야. 12페이지 6번. 이거 하나 풀고 끝내고.
여기 각각 두 개의 수식이 두 개씩 있어. 하나는 올리는 평형이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힘의 평형이고. 두 개의 수식을 잘 방정식으로 엮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연립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냥 노멀하고 너무 수식이 장황하게 늘어지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 뭐라고 할까? 막대 있지? 받침대 있는 막대. 그거는 어떤 질량이 같으니까 무게를 그냥 별이라고 읽고 녹색 별로 놓고 풀게요. 당연히 소모되겠지 나중에. 돌리는 평부터 가볼까? 얘가 여기가 축이야.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장력이 아래 방향으로 가니까 반시계가 반대쪽에 있는 두 개. 하나는 물체, 지명이 애민 물체가 있는데 진양이 애민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막대의 무게,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 즉 돌림이 평형에 있다는 건 뭐가 같아야 될까? 그래서 T1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토크, T1에다 월급해야 돼. 작용점과 축과의 거리, T1 곱하기 얼마? T1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2L. 얘가 뭐가 같아야 돼? 평형이냐? 반대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거. 중력 mg에다가 뭘 곱해야 되지? L을 곱할 거야. 플러스 4. 무게가 별이었잖아. 별에다가 뭘 곱할 거야? 별에다가 떨어질 거리. 그래서 두 개의 토크 나타내고 여기 평형 상태가 된다. 힘의 평형도 한번 해. 아니, 패러럴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써. 힘의 평형. 자, 얘 힘은 얼마야? 그냥 위아래로만 봐. 다 아래 방향이지. 근데 하나만 위쪽에 그리지 않지만 뭐가 위쪽이야? 받침대가 받치는 힘만 위쪽인 거야. 그래서 F 가라고 쓸게. 받침대가 받치는 힘 문제에서 F 가라고 했으니까 F 가라고 놓고 F 나. 이걸 표현해 보자. F 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게 별. 그다음에 mg. 그다음에 T1. 여기 다 아래 방향으로 막대를 누르고 있고 막대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네. 요거 해보자. 토크를 보면 아래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 T2에다가 거리가 떨어지는 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2L 똑같고요. 그 다음 중력은 얼마큼 떨어져 있어? 작용점과 축과의 거리가 2L이네. 2L을 바꿨다니 더하기 얘는 똑같아. 열 곱하기 이렇게 있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T1이 T2의 몇 배래? T1과 T2의 비율 문제가 나와. T1은 T2의 몇 배? T2의 5분의 4배야. 여기가 5분의 4배면 여기도 5분의 4지. 위에가 커, 아래가 커? 아래가 5분의 4니까. T1보다 T1이 T2가 큰 거 아니야? 아니, 크다라
그렇지 잘해야지. 얘도 잘해. 그러니까 얘가 이거와 비율이 5대 4여야 돼. 얘가 4마리야 4마리. 너무 힘들어. 얘가 몇 마리야? 5마리야 5마리. 그래서 5대 4야. 됐어? 그럼 몇 마리 차이야? 이 한 마리는 누굴까? 도대체 누구야 이 한 마리는? 요 더 많은 한 마리는 누구야? 빼봐. 아래에서 위를 거 빼봐. 아래에서 위에 걸 빼봐. 그렇지. 요거 찾으려고 기회야. 어? 요 얼음이 요 네모가 MGL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마리니까 4MGL이야. 오케이? 얘는 얼마야? 5MGL이야. 괜찮아? 그러면 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별은 얼마입니까? 얘는 MGL, 얘는 4MGL, 얘는 3MGL. 그러니까 별은 얼마야? 3MGL. 이렇게 해서 중력을 추론할 수 있어. 응?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가와 F의 나의 비율관계인데, 자 F의 나를 나도 해보자. 힘의 평형 얘도 똑같아. T2 별 MG. 자, 이렇게 있는데 별을 구했네. 자 이제 마저 할게요. 요거에 의해서 이런 전부 다 똑같이 표현해보자. T1, T2도 미리 구해볼까? 요 놈이 4mgl, T1은 얼마야? 여기 2L이니까 2mg지? 요게 5mgl, T2는 얼마야? 2L로 나누면 2분의 5 mg지? 다 mg로 표현했어. 표현해. 얘네 이거 별은 얼마라고? 3mg, mg, T는 얼마야? 2mg, 더 얼마니? 6mg. 나는 별은 얼마야? 3mg, mg, T2는 얼마였지? 2분의 5mg, 4, 8, 1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가 오버 F 나왔나? 6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3, 12분의 13. 이게 답이죠.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해봤어.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평형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돌림이 평, 하나는 힘의 평. 두 개를 연립해서야 답이 나온다. 근데 애들은 되게 뭘 까먹을까? 이걸 쓸 생각을 잘 못해. 힘의 평이 의외로 소홀히해. 돌림이 평의 문제 보면 아 이거 뭐야 받칠 때 아니 돌림 평이네 여기 세면 그리고 왜 뭐가 부족하지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완자 그 교재가 와. 제가 여기 데스크에 맡겨놓을 테니까 학원 오가다가 다른 수업 들으면서 오가다가 데스크에 찾아가.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그래서 수업 시간이 변경됐어. 그래서 오늘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은 똑같고 일요일만 저녁에 8시.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